2024년 12월 14일 아빠가 돌아가셨다. 췌장암 선고를 받은 지 정확히 10개월 만이다. 아빠는 세상을 떠났고 나는 세상의 아빠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아빠가 떠나고 나니 아빠가 나에게 아빠로서 살아가는 법을 좀 더 알려주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미래의 또 다른 아빠로 살아갈 내 아들에게, 엄마로 살아갈 내 딸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잔소리를 좀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조금은 잔잔하게. 아빠의 잔잔소리. 일단 계획은 이러하다. 인간의 생애 주기에 맞춰 갖게 되는 클래식한 고민들을 나열하여 답을 써볼까 한다. 가령 인간은 왜 태어났는지로 시작하여 우정, 사랑, 공부, 돈 등에 관한 잔소리를 좀 하다가 죽음을 대하는 자세로 마무리해보려 한다. 인간의 생애 주기가 끝나면 잔잔소리 시즌1을 마치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생애 주기를 한 번 더 시즌2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아니면 이걸 몇 차례 반복하다가 아이들에게 들려줄 잔소리는 좋은 잔소리만 골라서 좀 간결하게 정리하며 끝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려고 한다. 첫 번째 잔잔소리. 우리가 태어난 이유. 얘들아 안녕 아빠야. 우리는 왜 태어난 걸까? 너희들이 세상에 태어나던 날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세상과 처음 마주하는 너희 모습은 너무나도 신비롭고 기적 같은 날이었어. 아빠도 나와 엄마를 닮은 너를 보며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라기를 하늘에 간절히 기도했어.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너희는 엄마 아빠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라는 것이야. 그럼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 우리가 왜 태어난 걸까? 라는 질문은 상당히 철학적인 질문이잖아. 먼저 유명 철학자들은 뭐라고 정의했는지 시간의 순서에 따라 간단히 알아보자.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사람 영혼이 하늘에서 내려와 좋은 걸 배우고 완벽해지려고 태어났다고 말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똑똑하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사람 목적이라고 말했어. 중세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이 사람을 사랑해서 만들었고 신과 친구가 되려고 태어난 게 인간의 목적이라고 말했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이 정해준 좋은 일하고 신과 함께 행복해지려고 태어났다고 말했어. 근대 철학자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게 사람의 힘이다. 스스로 목적을 찾아가라고 했고, 칸트는 옳은 일 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게 삶의 이유라고 말했어. 현대 철학자 니체는 창조와 초인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고, 샤르트르는 태어날 때 아무 목적 없어. 내가 직접 재밌는 삶을 만들자 라고 말했어. 누군가는 우주나 신에게서, 누군가는 자신에게서, 누군가는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답을 찾으려 해온 것 같아. 우리가 태어난 이유에 대한 고민의 정답은 없겠지만 이 질문에 대한 고민과 사색을 통해 인간은 진보하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삶을 발전시켜 온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 만약 네가 철학에 대해 공부해보고 싶다면 첫 번째 책으로 소피의 세계라는 책을 추천할게. 아빠가 추천하는 책들은 전부 우리 집 책장에 꽂혀 있으니까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여유로운 마음으로 읽어보면 좋겠어. 이번엔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우리가 어렸을 때 사자나 호랑이에 대해 궁금하면 밀림의 왕 사자, 최고의 사냥꾼 호랑이 라는 책들을 읽었던 것 같지? 그럼 그 책을 읽으면 사자나 호랑이의 조상, 역사, 특성에 대해 재밌고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아. 삶의 의미를 찾기 전에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간이라는 호모사피엔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호모사피엔스의 특징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유발 하리리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을 추천할게. 페이지 수가 많아서 아빠도 읽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그래도 아빠가 가장 좋아하고 한 권만 추천하라고 하면은 가장 추천하고 싶은 책이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읽어봤으면 해. 그럼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아빠가 말한 대로 사피엔스에서 유발 하리리는 우리 인간 사피엔스가 왜 세상의 주인이 됐는지 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우리가 사자나 호랑이처럼 그림 속의 왕이 아니라 지구를 뒤흔든 거대한 이야기꾼이 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지. 이거는 동물 이야기가 아니지. 단순한 우리 인류의 모험을 다루고 있는 모험서라고 생각해. 먼저 말과 이야기가 세상을 바꾼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사피엔스는 말을 넘어서 공유된 이야기를 만들어냈어. 수만 년 전 사냥터에서 저기 매머드가 몰려온다! 이렇게 소리침으로써 부족 전체가 하나가 됐지. 모든 부족이 매머드를 피해 달아나거나 또는 매머드를 사냥하기 위해서 힘을 합친 거지. 신화, 종교 같은 보이지 않는 허구를 믿으며 수천 명, 심지어 수억 명이 서로 협력할 수 있었어. 다른 동물들은 무리지어 살아가지만 우리는 신과 법을 만들며 우리만의 제국을 만들었어. 다음은 상상의 불꽃이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않아. 돈, 쿠키, 인권 이런 건 모두 실체가 없어. 이게 진짜야 라고 믿으면 그게 바로 현실이 되는 거야. 고대의 신을 상상하며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가 세워졌고 지금은 주식과 비트코인 그리고 브랜드 이런 것들을 믿지. 이 상상력이 우리를 동굴에서 스마트폰 세상으로 데려온 거야. 마지막으로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한다는 거야. 사피엔스는 환경에 맞춰 변하지 않고 환경을 완전히 바꿔버리지. 불을 다루고 농사를 지으며 호랑이가 사는 숲을 거대한 도시로 만들었어. 다른 종들은 멸종했지만 우리는 유전자를 고치고 우주로 날아가지. 이 유연함이 바로 인류의 진짜 무기야. 그렇게 인간은 지구를 지배하고 수렵 채집 사회에서 농경 사회, 산업혁명을 거쳐 지금의 AI와 로봇이 또다시 판을 바꾸고 있는 첨단 사회로 나아가고 있어. 하지만 사피엔스 책에서 던지는 질문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해. 동굴 속 횃불에서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쥐고 있지만 우리는 과연 더 행복해졌을까? 하리리는 이 질문에 곧바로 수렵 채집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의 전환을 꺼내들어. 우리는 농사를 시작하면서 인류가 진보했다고 배웠어. 식량도 많아졌고 정착해서 생활할 수도 있고 도시도 생겨났고 많은 것들이 풍요로워졌다고 생각하고 있지. 하지만 사피엔스 책에서는 이 변화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도박이라고 말해. 수렵 시절의 인간은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하면 음식도 얻을 수 있고 굶주림과 질병에서 상대적으로 덜 시달렸어. 무엇보다도 인구가 적었고 이동하며 살았기 때문에 전염병이 퍼질 환경이 거의 없었지. 하지만 농경 사회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살기 시작했고 곡물 위주의 단조로운 식단을 먹게 됐어. 가축과 생활하기도 됐지. 이때부터 인간은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적을 만나게 돼. 바로 전염병이야. 홍역, 천연두, 독감 같은 많은 질병은 사실 인간이 아니라 가축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아. 소, 돼지, 닭과 가까이 지내며 균이 인간에게 옮겨왔고 사람이 밀집해 살자 병은 빠르게 퍼져갔어. 아이들의 사망률은 높아졌고 평균 수명은 오히려 줄어들었어. 농경은 인류 전체에겐 성공이었을지 몰라도 개별 인간의 삶의 질은 나빠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는 거지. 사람들은 더 오래, 더 힘들게 일했고 내년 수확을 걱정하며 불안 속에 살았어. 쌀과 밀을 길들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쌀과 밀에 길들여진 셈이었지. 그래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지만 과연 행복해졌을까?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해질까? 행복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인간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면서도 지금의 나는 희생해 왔을지도 모른다는 불편한 질문을 남기게 되지.
지금은 바야흐로 로봇과 AI 시대를 앞두고 있어. 아니, 이미 시작됐는지도 모르지. 인간의 노동력을 로봇들이 대체하는 시대가 올 거야. 아빠 생각에는 바로 그곳이 너희가 살아갈 세상이 될지도 몰라. 아빠가 좋아하는 일론 머스크 아저씨는 이제 로봇이 인간 대신 일을 하게 되어서 인간은 더 이상 일하지 않고 풍요로운 세상을 맞이할 것이라고 해. 하지만 아빠는 전적으로 동의하긴 좀 어려워. 왜냐면 한번 생각해보자. 인간이 노동을 하지 않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을 받을 수 없어. 이건 엄청난 고용 불안이 야기될 거야. 정부로서는 노동자로부터 세금을 받지 못하니까 국가의 세수 충당 문제가 발생할 거야. 사회는 엄청난 혼란 속에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 표면적으로는 로봇이 우리가 싫어하는 빨래, 설거지 등 모든 노동을 대신해 주니까 편하고 풍요로운 사회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마 로봇이 없었던 과거를 그리하게 될 수도 있어.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만 마. 인간은 언제나 위기를 극복하며 생존해 왔고 앞으로도 위기를 통해 성장할 거라고 아빠는 믿어. 아빠에게도 살면서 위기가 있었어. 하지만 지나고 나니 너라는 소중한 생명을 얻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한 발 더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 너에게도 분명 위기가 닥칠 거야. 어떤 위기가 닥치든 유연하고 현명한 사고로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믿어. 그리고 우리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바꿔나갈 거라고 아빠는 믿어. 우리가 무슨 주제로 시작했었지? 맞아.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 다시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이라는 작가는 아기를 갖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은 갖고 싶었대. 그래서 남편이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아. 여름엔 수박도 달고 봄에는 참외도 있고 목마를 땐 물도 달잖아. 그런 거 다 맛보게 해주고 싶지 않아? 빗소리도 듣게 하고 눈 오는 것도 보게 해주고 싶지 않아? 라고 한강 작가한테 말했대. 이 말에 한강은 웃음이 터졌고 다른 건 몰라도 여름에 수박이 달다는 것은 분명한 진실이라며 설탕처럼 부스러지는 붉은 수박 맛을 생각하며 말을 잃었다고 회상했어. 이로 인해 한강 작가는 출산 결심을 하게 되었고 예쁜 사내 아이를 낳았단다. 법륜스님은 한 방송에서 우리는 왜 태어난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아. 이 질문에 스님은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생긴 거다. 태어났을 때에는 이유가 없다고 답했어. 결국 우리는 나라는 인생의 여행자야. 그 여행의 방향과 목적지를 정하는 것은 바로 너의 몫이야. 일론 머스크 아저씨처럼 목적지를 우주 속 화성이라는 행성으로 정해도 좋고 아니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이슬란드의 오로라를 향해 달려가도 좋아. 아니면 집 앞 벤치에 앉아 눈을 감으며 따스한 햇살을 받고 잔잔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사색에 잠겨보는 것도 좋아. 우리가 태어난 이유에 대한 정답은 우리 마음속에 있기에 너의 마음속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길 바래. 그래서 아빠가 태어난 이유만이라도 좀 알려주라고. 글쎄, 이렇게 너에게 잔소리 좀 하려는 것도 태어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인 것 같아. 하지만 아빠의 잔소리는 조금 잔잔하게.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